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오늘은 좀 줄어들었나 이렇게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80명이 또 더 확진자가 늘어나서 매우 우울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월 5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5일) 0시 기준으로 경상북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80명이 증가되어 누적 80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전 11시 현재 기준으로 하면 827명이 되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경산에 59명이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경산이 347명으로 대구에 이어서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경산이 연일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오늘 중대본에서 경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의 신규 확진 환자는 전국 대비 18%이며 누적 확진 환자는 전국 대비 14% 수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경산 거주 60세 남성이 어제 오후에 사망했고 통계는 안 나지만 오늘 오전에 안동의료원에 입원했던 청도 거주 84세 여성과 성주 거주 81세 남성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래서 현재 도내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완치해서 퇴원했는 현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22명의 완치자가 나왔습니다. 포항의 27세 여성과 28세 남성이 2월 22일 확진을 받아 포항의료원에 입원 9일 만에 어제 퇴원 조치되었습니다. 대남병원은 그 치료 중인 환자 62명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가 20명이 음성으로 나타나서 부곡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남병원 잔류 환자 33명 중 어제 15명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였고 오늘 나머지 16명을 국립부곡병으로 이송할 예정으로 대남병원은 이제 환자가 한 명도 없는 완전히 소산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어제 안동의료원에 30명, 김천의료원에 13명, 58명을 추가 입원 조치해서 현재 도내 423명이 입원되어 있고 정부 방침에 따라 이분들 다 입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36명이 중증 환자, 경증 환자를 가리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연세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빠르게 병원으로 입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치료센터의 현황입니다. 도내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1637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가 5개소 756실이 있고 도지정 생활치료센터가 33개소 881실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 5개소는 현재 440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경북 환자들이 오늘 입소할 예정입니다. 천주교 한티 피정의 집 대구 환자들이 입소 예정인데 우리 7곡의 환자들도 같이 쓰도록 해서 30병상을 할애받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3개소 204실과 시군이 관리하는 30개소 677실 총 33개소 881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안동의 국학진흥원, 경주의 하락마을, 안동의 경상북도 소방학교 3개를 지정해 나왔습니다. 어제 안동 청선수련원에 14명이 입소하였고 나머지
치료센터도 오늘 중에 입소를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의 말썽이 있었던 경산의 경북학습은 제가 어제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보니까 우선에 학교가 150m 근방에 있습니다. 봉황초등학교가 150m 있고 주위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도 지정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지정 해제를 합니다. 그 대신에 경산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 경북 연수원에 추가 지정해가지고 여기에 경산의 경증 환자들을 모시고 또 경산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경증 환자들은 문경에 있는 서울대 인재원과 또 경북도에서 하는 그 생활치료시설로 우선에 치료를 하고 오늘 시장 군수회의 때 인근에 있는 경산 인근에 있는 영천과 청도에 생활치료시설이 남으면 거기에도 분산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 시장 군수님들께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산이 지금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진흥공단 대구 경북 연수원의 61실을 오늘 오후부터 입소시키고 문경 서울대학교 병원 인재원과 도에 지정한 국학진흥원 등 몇 곳과 인근 청도 영천에 하는데 청도 영천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 갈 형편이 될는지 모르지만 넘쳐났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산을 어제 돌아보니까 다른 지역과 달라서 경산은 지정할 만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워서 다른 지역으로 경증 환자들을 이원해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천지 신도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를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예비 신도 1280명 중에 1035명을 해서 81%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6,212명을 해서 6,549명 중에 95% 수준의 조사를 완료 마쳤고 연락이 도저히 안 닿는 신도 2명이 있습니다. 어제 37명 중에 35명은 연락이 닿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2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데 1명은 수배 중이라는 이야기 있고 1명은 해외에 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특이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의 푸른 요양원이 어제 79세, 89세 할머니 두 분이 확진되었는데 나머지 분들을 다 전수조사한 결과 36명이 어제 두 분을 포함해서 36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요양 116명 전원을 검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도 격리 조치를 하고 여기 확진된 분들을 연세가 높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성병원 2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해성병원은 요양원에 있던 할머니 두 분이 입원을 한 상태에서 확진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요양원으로 통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행복요양원에서 어제 95세 여성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총 53명이 생활하는 시설인데 그 요양원 전체를 폐쇄하고 인원 전체에 대해 검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 참조원 재가센터에 또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저 센터에 30명이 생활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 중에 81세, 87세 여성이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도 검체를 저는 다 하는 그리고 폐쇄하고 방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하나은행 지점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월 26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공단 지점에서 2월 29일에 1명,
3월 3일에 1명, 그리고 어제 또다시 3명의 추가 확진자와 총 6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업기술원 기관 근로자가 한 분 확진이 되었습니다. 28세 남성인데 스마트팜 빅데이터 조사 요원인데 축구 동아리 요원과 요원에 감염된 걸 하는데 확진자와 동일 업무를 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검체 채취하고 자가 격리했고 접촉자 12명에 대해서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은 2월 20일 청사 전체 방역을 했고 3월 4일 확진자가 근무한 별도 사무실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안동 군부대 육군 장교가 3월 3일 확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육군 중위 25세인데 확진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노래방에 갔었는데 그 노래방 앞에 다녀간 사람이 확진이 되었는데 뒤에 갔는 여자친구 확진이 되었고 그 여자친구의 그 친구인 육군 중위가 확진된 이런 감염 실태를 보였으니까 이거는 노래방이나 이런 시설에 가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떠나고 다음 사람을 갔는데 확진이 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실 때 반드시 마이크 같은 거를 사용할 때는 뭘 덮어 씌우고 사용하고 깨끗이 소독하고 사용하는 이런 것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사를 이제 오늘 총리 주재에 코로나 대응 대책 회의에서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북 전체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산 속도가 그렇게 특별 지역으로 관리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판단하에 경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청도에 있는 정부 범대책본부를 3월 7일부터 경산으로 옮겨서 범대책본부를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봉화의 푸른 요양원이라든지 집단 시설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이것은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더 큰 확진자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면회도 차단시키고 이동도 자제를 많이 시키고 또 신천지 관련자들을 다 배제시키고 했지만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생활시설이 581개소가 있습니다. 581개소 전체에 대해서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코호토 격리를 합니다. 이걸 시군에 오늘 시장군수회의 때 제가 긴급 하달을 했습니다. 3월 9일 월요일부터 2주간 코호토 격리.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동 자체가 안 되고 종사자들 출퇴근을 못하게 합니다. 종사자들이 그 시설 내에서 잠을 자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종사자들을 그 이원화해서 이부제를 해서 1주간을 출퇴근 못하고 또 1주간 그리고 24시간 근무 체제로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만약 시설이 숙식을 할 시설이 안 되면은 시장 군수님들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중앙 대책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정말 이게 어려운 조치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봉화처럼 또 경산처럼 또 칠곡의 미랄시설처럼 이런 집단 시설들이 계속 확진이 되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치로서는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581개소 생활시설에
방역 물품은 충분히 지원을 하고 또 그 근무자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근무 수당을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무자들이 지금은 불이익을 받지만은 근무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적십자 경북지사에서 5억 원 정도의 방역 물품을 각 시설에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제 또 8건이 기부금 8,500만 원과 마스크, 손소독 등 다양한 기부품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이 89세의 그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접 전화 주시고 5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금 현황을 그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